경주나 설악산 수학여행 다들 한 번은 가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때 10만 원이던 수학여행이 지금 60만 원이거든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돈 내도 아예 못 간다는 거예요. 취소되거든요. 2026년 4월에요. 강원도 한 중학교가 2박 3일 60만 6천 원짜리 수학여행을 잡았다가 결국 취소된 거예요. 수도권 체험학습 실시율이 얼마냐면요. 9.9%. 10학교 중 한 군데만 간다는 거거든요. 국민 추억이었던 수학여행이 한 세대 만에 사치제가 됐다가 이젠 그 사치제 자격마저 잃어가는 중인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왜 이렇게 됐는지 보이거든요. 자, 일단 기억 한번 더듬어 볼게요. 경주 불국사 앞에 반 애들 전부 줄 맞춰서 세워놓고 찍던 그 단체 사진 있잖아요. 흑백이거나 색이 좀 바랜 그거요. 설악산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흔들바위 밀어보겠던 개들 5명이 달라붙었던 거. 제주 가면 콘도 한 방에 7명, 8명씩 구겨 들어가서 밤새 베개 싸움 하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복도에 무릎 꿇던 거. 이거 한국 사람이면 어지간하면 하나는 걸리거든요. 그때 용돈 얼마 들고 갔는지 기억나시죠? 10만 원이에요. 교복 주머니에 꼬깃꼬깃 만원짜리 몇 장 넣어가면요. 불국사에서 기념품 열쇠고리 사고 친구들이랑 컵라면 한 사발 나눠 먹고 심지어 부모님 선물까지 사고도 돈이 남았거든요. 10만 원이 무슨 거액이었냐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냥 보통 집에서 별 고민 없이 쥐어주던 돈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제 어릴 적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요. 2019년까지만 해도 2박 3일 국내 수학여행 1인당 비용이 30만 원대, 많아야 4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이가 없는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때는 이게 당연한 통과 의례였어요. 초등학교 한 번, 중학교 한 번, 고등학교 한 번. 각각 꼭 가는 코스잖아요.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구분 없이 다 같이 갔던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국민 공통 앨범 같은 거였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팩트 하나 드릴게요. 옆 나라 일본요. 지금도 중학교 수학여행비가 평균 70만 원 수준이에요. 근데 코로나 전 대비해서 얼마 올랐냐면요. 6,000엔, 원화로 6만 원 정도거든요. 몇 년 사이에 딱 6만 원. 한국은 어떻게 됐는지 뒤에 보시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일본은 물가 오른다 해도 수학여행비는 거의 그대로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게 그대로 있었으면 저도 이 영상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 세대 만에 뭔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요. 2026년 4월에 강원도 한 중학교가 2박 3일 수학여행을 잡았거든요. 1인당 얼마였냐면요. 60만 6천 원. 차량, 숙박, 식사, 입장료, 안전요원비, 보험, 수수료까지 다 합쳐서 그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됐게요? 취소됐어요. 60만 원 냈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학교 얘기가 아니거든요. EBS가 단독으로 낸 수치가 있는데요. 수도권 체험학습 실시율 9.9%. 10학교 중에 한 군데만 간다는 거예요. 전국 평균은 2년 만에 71%에서 58%로 떨어졌고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거예요. 대구, 경남, 제주는 80에서 100%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같은 대한민국인데 지역에 따라 어떤 애는 다 가고 어떤 애는 거의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숙박 기준이 아예 바뀌었어요. 우리 때는 콘도 하나에 7명, 10명씩 몰아놓고 베개 싸움 하던 시대였잖아요. 지금은요, 관광호텔 2인 1실이 표준이에요. 호텔로 치면 학부모가 기대하는 숙박 수준이 거의 삼성급은 되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여행인데요. 해외는 더 황당해요. 서울 사립고, 일본 3박 4일이 161만 5천 원, 서울의 다른 고교는 도쿄가 188만 원이고요. 울산 고교 미국 수학여행은 580만 원, 서울초등학교 동남아가 290만 원이에요.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같은 교실에서도 간 아이와 안 간 아이로 갈리는 거죠. 2025년 10월에는요. 불참하면 체험학습으로도 인정 안 해준다는 논란까지 터졌어요. 돈 없으면 그냥 학교에 출석 처리도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올 초에 KBS에 이런 제목 기사가 떴어요. 우리 애 다쳤잖아. 민원의 수학여행 없애는 학교. 그냥 아예 안 가는 쪽으로 학교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비싸서 난리 나고 못 가면 또 난리 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안 가자는 거죠. 솔직히 이상하잖아요.
아이는 줄었는데 가격은 오히려 폭등하고요. 돈을 더 내는데 경험은 오히려 쪼그라들고요. 안전 때문에 더 신경 쓴다는데 결국 아예 못 가게 되는 이 역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요. 이 60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 딱 세 가지가 꼬리를 물고 있거든요. 하나씩이 아니라 얘네가 서로를 밀어 올리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깔려 있는 게 경제학에서 되게 유명한 병이 하나 있거든요. 이름이 좀 그래요. 비용병. 1966년에 보몰이랑 보엔이라는 경제학자 두 명이 쓴 책에서 찾아낸 현상인데 뭐냐면요. 현악 사중주, 200년 전 모차르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 4명이 필요하잖아요. 공장은 로봇이 알아서 하는데 사람 손이 꼭 붙어야 되는 서비스는 생산성이 안 올라요. 근데 월급은 같이 올라야 되거든요. 옆 공장이 월급 올려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자동으로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수학여행이랑 뭔 상관이냐면요. 아이 200명 인솔하려면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이랑 안전요원 숫자는 똑같거든요. 근데 월급은 얼마나 올랐냐면요. 최저임금만 봐도 2025년 1030원, 2026년 1320원,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거의 2배예요. 뉴욕 피라모닉 실제 데이터 있거든요. 1843년에서 1964년 사이에 물가는 4배 올랐는데 콘서트 제작비는 20배가 올랐어요. 빅밴드가 사라지고 솔로 가수만 남은 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사람 손을 줄여야 남는 장사가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가요. 한국은 아주 독한 기름을 한 통 부어버린 거예요. 저출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등장하거든요. 보몰의 비용병 자체는 의료든 교육이든 공연이든 어디에나 있는 병이에요. 근데 한국은 분모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 학년 300명이 전세버스 10대 값, 가이드 비용, 안전요원비를 같이 나눠냈잖아요. 그게 지금은 150에서 200명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분모만 반토막, 1인당 단가가 당연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2025년 초등학생이 234만 명이에요. 전년보다 6% 감소, 5년 동안 75만 명이 사라졌어요. 전세버스는 공식 신고가가 57만 원인데 수학여행 성수기 실거래는 80에서 90만 원까지 가거든요. 예전엔 300명이 10대를 나눠 쓰던 걸 지금은 200명이 똑같이 10대를 쓰는 거예요. 버스 한 대 값이 또 오른 위에 1인당 부담까지 1.5배. 아이가 귀해지면 가격이 내려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사람 손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분모가 줄면 단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얹히는 게 있거든요. 2015년 7월 21일에 학교 안전법이 개정돼요. 세월호 이후에요. 수학여행이 이때 정식으로 교육활동에 편입되거든요. 그리고 안전요원 의무 배치 기준이 새로 생겨요. 150명 넘는 대규모는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이거 듣고 학교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그러면 대규모로 안 가고 두세 개 반씩 소규모 테마형으로 쪼개자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안전은 쉬워지거든요. 근데 방금 저출산이 깎아놓은 분모를 제도가 한 번 더 쪼갠 거죠. 이거 어디서 본 구조죠? 네, 분모 또 줄었어요. 단가 또 올라요. 그리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어요. 책임 구조. 미국은요, 사고 나면 학부모가 사전 동의서에 사인을 해놔요. 책임이 학부모랑 보험사로 흘러가거든요. 학교는 책임보험 들어놓고요. 그래서 580만 원짜리 미국 수학여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고 나면 교사와 학교 혼자 다 떠안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안전요원 두툼하게 붙이고 보험도 두툼하게 들고 숙박도 2인 1실 호텔급으로 가야 민원이 안 오는 거예요. 책임이 몰리니까 비용이 몰리는 거죠. 숙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요. 예전 7인 1실 베개 싸움. 그거 이제 못 돌아가요. 한번 2인 1실 맛본 학부모도, 교사도, 전학년 어머님에도 6인 1실로 못 내려가거든요. 이거 경제학자 듀젠베리가 1949년에 이미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톱니 효과. 한번 올라간 소비 기준은 내려가지 않는다. 자, 정리하면요. 보몰이 기본 가격을 끌어올렸고 저출산이 분모를 깎아서 1인당 단가를 수직으로 세웠고 세월호 이후에 안전 책임이 학교로 몰리면서 거기다 모든 비용 프리미엄을 얹은 거예요. 세계가 꼬리 물고 터진 거죠. 근데 이게 수학여행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이에요. 자, 그런데요. 수학여행이 유일한 사례면 저도 여기서 영상 끝내도 됐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공식이 우리 지갑의 다른 구멍에도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병원비부터 보시면요. 한국 경상의료비, GDP 대비 비중이 2010년 6.1%였거든요. 그게 2022년에 9.7%까지 올라왔어요. 12년 만에 거의 1.6배예요. 왜 이러냐면요. 병원도 결국 사람 손이에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줄일 수가 없잖아요. 수술실에 로봇 하나 놓는다고 집도의가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거죠. 사교육비는요. 2024년에 아이 1명당 월 평균 43만 4천 원이에요. 1년 만에 9.3%가 더 붙었거든요. 이게 뭐 이상한 일도 아닌 게 학원 선생님도 사람 손이고 근데 아이는 계속 줄잖아요. 수학여행이랑 완전히 똑같은 공식인 거예요. 한 반 학생 분모는 쪼그라드는데 선생님 월급은 매년 올라가니까 1인당 단가가 저절로 끌어올려지는 거죠. 간병비는 좀 더 잔인해요. 2015년에 시간당 8,000원 정도 했거든요. 그게 2025년엔 16,000원. 딱 10년 만에 2배예요. 이게 남 얘기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내 부모 간병 한번 보내려면 이 돈이 미래의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인 거예요. 공연도 똑같아요. 뮤지컬 VIP석이 2010년대 초에 14만 원대였거든요. 지금은 19만에서 22만 원 정도. 뮤지컬도 배우 수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20명이 무대에 서야 하는 공연은 10년 뒤에도 20명이 서야 되는 거죠. 정리하면요. 우리가 돈 버는 건 제조업이랑 IT예요. TV값, 장난감 값은 해마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작 돈 쓰는 데는 전부 사람 손이 꼭 필요한 서비스예요. 병원, 학원, 요양원, 공연장, 보몰의 비용병이 우리 지갑을 부조적으로 털어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60만 원이라는 그 숫자가요. 사실은 우리 한 세대가 어떤 구조에 갇혔는지 보여주는 첫 신호탄인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10만 원이면 병주 불국사, 설악산, 제주까지 다 다녀오던 국민 추억이 60만 원짜리 사치제가 됐다가 이제는 그 60만 원을 내도 못 가는 시대가 된 거거든요. 보몰이 가격을 올리고 저출산이 분모를 깎고 세월호 이후 책임이 학교로 몰려서 이 세계가 도미노처럼 쓰러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건요. 이게 수학여행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손이 꼭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병원, 학원, 요양원, 공연장 다 똑같은 공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내 아이 수학여행이 사라지는 장면이 사실은 내가 앞으로 마주할 모든 서비스의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하나가 좀 무섭게 보이는 거고요.